서랍이 쿵 하고 닫힙니다. 그거 만지지 마! 침대에서 남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눈은 텅 비어 있고 손은 허공을 긁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춘 채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봅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구청도장,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닙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어요. 이건 본능이 먼저 압니다. 보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요. 아침이 옵니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와요. 이 집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남편을 씻깁니다. 미지근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셔요. 이 손놀림은 8회 동안 거의 달라진 적이 없어요. 남편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시선은 없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죠. 아줌마. 그가 가끔 부르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는 바로잡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힙니다. 허리를 받치고 다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둘 다 다칠 수 있거든요. 체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내 팔과 허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압니다. 아침 약을 챙깁니다. 하얀 알약 2개, 분홍색 1개. 이 순서도 이제는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약 먹어요. 그는 말없이 입을 벌립니다. 삼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컵을 내려놓아요. 이 확인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집니다. 아침밥은 죽입니다. 씹을 힘이 없으니까요.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면 천천히 씹는 흉내를 냅니다. 먹다 말고 남편이 나를 봅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에요.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숨을 멈춥니다. 미선아. 그는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숟가락만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 이름은 자주 나옵니다.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아팠고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침을 다 먹이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숨이 짧아져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혼자 계세요?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늘 같은 질문이에요. 응. 짧게 대답합니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시설 쪽도 한번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나에게는 늘 같은 무게로 떨어집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혀요. 생각해 볼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매일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아직은 내가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켜지지 않아요. 괜히 시끄러우면 남편이 불안해하거든요. 나는 잠깐 소파에 앉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숨을 고릅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면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물, 같은 약, 같은 숟가락입니다. 이 반복이 내 삶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아직 모릅니다. 아까 그 서랍 속 종이가 이 평온한 반복을 어떻게 부술지요. 아침과 점심 사이입니다. 집안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에요. 남편은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기저귀를 찾습니다. 서랍을 여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 집의 서랍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압니다. 윗칸에는 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분의 수건, 물티슈, 고무장갑. 손이 망설임 없이 내려갑니다. 맨 아래 칸입니다. 평소엔 거의 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손끝이 잠깐 멈춥니다. 서랍을 더 당깁니다. 그때 안쪽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손에 걸려요. 기저귀가 아닙니다. 나는 허리를 조금 더 굽힙니다. 손을 집어넣어 안쪽을 더듬어요. 작고 얇은 봉투 하나가 잡힙니다. 봉투는 오래된 색입니다. 한 번도 새 것이었던 적 없는 색이에요. 누군가 오래 숨겨둔 흔적입니다. 나는 잠시 서 있습니다. 봉투를 꺼내야 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봉투를 꺼냅니다. 가볍습니다. 안에 든 종이도 한 장뿐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종이는 얇고 바삭해서 접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날짜와 숫자가 보이고 오래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글자가 이어집니다. 한 줄, 두 줄.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혼인신고서입니다. 이건 행정서류이고 우연히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종이입니다. 신랑 이름을 보니 내 남편 이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고 신부 이름을 보고선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내 이름이 아닌 확실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봅니다. 그렇다고 글자가 바뀌지도 않는데 손끝이 차가워지고 종이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요. 서랍 손잡이에 몸을 기대게 됩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이 서랍, 이 방, 이 바닥까지요. 모두 처음 보는 공간 같습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힌 자국 그대로 맞춥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어요. 그때 남편이 뒤척입니다. 이불이 조금 움직여요. 나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쥡니다. 아줌마, 잠결의 목소리입니다.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몸이 굳습니다. 여기 있어요. 대답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봉투는 여전히 손에 있고 심장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서랍을 다시 닫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무게는 없는데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처음 느끼는 감각입니다. 해가 집니다. 거실 조명이 켜지고 이 집의 저녁은 늘 조용해요. 나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요.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서랍 쪽에 가 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나를 보지는 않아요. 시선은 항상 천장을 더듬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다가가서 입에 가져가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줌마. 그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립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납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신우이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익숙한 동작입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신우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눈은 집안을 훑고 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돕니다. 바닥, 테이블, 침대 옆까지 확인하듯이 점검하듯이 말이지요. 오빠는요? 묻습니다. 내가 남편을 가리키자 신우이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남편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손목을 잡고 맥을 재는 흉내를 냅니다. 괜찮네. 그 말이 너무도 가볍게 들립니다. 나는 옆에 서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신우이의 시선이 봉투에 멈추자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아요.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손이 떨립니다. 신우이는 봉투를 집어들어 열어봅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봅니다. 아무 말이 없이 봉투를 내려놓고 컵을 집어 물을 마십니다. 아, 그거요? 마치 반찬 얘기하듯 말합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오빠, 첫 부인이에요. 다 마신 컵을 내려놓자 탁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만 꽉 쥡니다. 그럼 저는요? 겨우 묻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보지도 않고 봉투만 다시 밀어넣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공기처럼 지나갑니다. 가볍고 무심하고 어이없게 나는 그대로 멈춥니다. 같이 살고 있다. 아내가 아니라 동거인처럼. 나는 식탁에 손을 짚습니다. 의자가 조금 밀리자 남편이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줌마. 남편이 나를 부릅니다. 신우이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집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집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요. 천천히 신우이가 가방을 챙겨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봅니다. 서류 같은 건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경고처럼 조용히 말합니다. 배려는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엔 다시 정막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전의 조용함이 아닙니다. 나는 식탁 위에 있는 봉투를 봅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과 다릅니다. 아침이 와도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서랍이 떠올라요. 봉투가 있던 자리요. 언제나처럼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초점은 없고 숨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나는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천천히 닦고 크림을 발라요. 손놀림은 익숙한데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아줌마. 남편이 부릅니다. 나는 대답해요. 응, 여기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천장을 봐요. 나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보니 낯선 번호입니다. 진동이 길게 이어집니다. 나는 잠시 망설입니다. 받지 말까 생각하다가 받아요. 김태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상대방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공식적인 톤이고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말투예요. 진명의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 문장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귀에서 소리가 멀어집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상대방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아요. 병원 쪽으로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나자 핸드폰 화면이 꺼집니다. 손에 힘이 빠져 핸드폰을 놓칠 뻔합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깊게 쉽니다. 그래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병원 복도는 붐빕니다. 사람들 목소리, 발소리,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나는 벽에 기대 잠시 멈춥니다. 다리가 힘을 잃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납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내 쪽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잠깐 마주칩니다. 아줌마. 목소리가 작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집에 가요? 그가 묻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아이처럼요. 그 한마디에 몸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응, 조금 있다가요. 나는 웃으려고 합니다.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남편은 그걸 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요. 힘은 거의 없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나는 더 무서워집니다. 지금 잡고 있는 게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립니다. 그 너머의 사무적인 공간에 책상과 서류들이 아주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 앞에 서 있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문이 닫힙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해요. 병원 안쪽 사회복지 상담실입니다. 창은 없고 하얀 벽에 제도표처럼 붙은 안내문이 보여요. 보호자 상담, 요양연계 안내. 책상 건너편에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말없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어요. 나는 문 쪽에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아요. 등받이가 딱딱해서 몸이 자꾸 앞으로 기울어요. 신우이는 자연스럽게 안쪽 자리에 앉습니다. 이 방을 잘 아는 사람처럼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러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옵니다. 두껍고 정리된 묶음이에요. 집에서 본 종이와는 다릅니다. 병원 서류처럼 그동안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은 서류입니다. 최영자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사회복지사가 묻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여요. 현재 환자분 요양 관련해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신우이가 서류를 펼칩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해요. 언니, 이건 병원 전산 기준이에요. 그녀가 말합니다. 전산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혀요. 도망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서류 맨 위에 남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래 항목들이 줄을 이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 상태 등. 신우이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법적 배우자. 그 아래 적힌 이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언니 이름은 여기 없어요. 말이 공기처럼 떨어져요. 사회복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릴 뿐. 결혼했잖아요. 내가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아. 내 귀에도 잘 안 들립니다. 같이 살았죠.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잇습니다. 그건 생활이에요. 동거인이란 뜻이지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누구 편도 아닌 중립적인 얼굴입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첫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눌러요. 의자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종 처리만 되어 있고 이혼 기록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요. 그럼 저는요? 이번엔 내가 묻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테이블을 붙잡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봅니다. 아주 짧게요. 언니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결정적인 말. 법적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이 방 안의 공기가 나를 밀어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살렸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집니다. 의자가 끌리자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듭니다. 자살 시도 2번이었어요.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죠. 그때마다 제가 옆에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멈춥니다. 신우이는 숨을 고릅니다.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신우이가 말합니다. 아주 또렷하게 권리는 아니에요.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요양 관련 결정은 법적 보호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로 이 방의 결론이 납니다. 신우이는 서류를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하고는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요. 이번엔 더 크게 들립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곳은 병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병실 불이 반쯤 꺼져 있어요. 기계 소리만 낮게 이어집니다. 남편은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은 얕아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요. 손끝이 아직도 차갑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법적 보호자, 권리 없음, 정리. 그때입니다. 남편의 숨이 갑자기 끊깁니다. 헉!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와요. 가슴이 크게 들썩이고 몸이 침대 위에서 비틀립니다. 여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내젓고 손끝이 공기를 잡아당깁니다. 눈을 번쩍 떴지만 나를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미선아,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낮게 숨과 함께 새어나옵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붙잡아요. 땀으로 손이 축축합니다. 나예요.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영자예요. 그는 손을 뿌리칩니다. 힘이 생각보다 세서 내 손이 밀려납니다. 아니야. 남편이 소리칩니다. 목이 갈라지고 눈이 붉어져요. 내 안에 어딨어. 그 말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요. 나 여기 있어요. 나는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울음이 섞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남편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갑자기 기계가 경고음을 냅니다. 미선아. 그는 나를 밀쳐냅니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고 벽에 부딪힙니다. 돌아와. 남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찢어집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문 밖엔 다른 보호자들이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차갑습니다. 몸도 마음도 차갑습니다. 아내, 그 단어가 내 입안에서 굴러다닙니다.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계속 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점점 더 흐려져요. 숨이 가빠집니다. 미선아, 미선아. 나는 귀를 막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찾던 이름이니까요. 의료진이 남편을 붙잡고 주사기가 팔에 꽂힙니다. 기계 소리가 다시 안정되고 남편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입술이 떨리다 멈춥니다.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방금 전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자리는 이미 없다는 걸 압니다. 여기서도요. 병실 창밖으로 응급차 불빛이 지나갑니다. 빨간 불이 벽을 스칩니다. 나의 눈동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내도 아니요, 보호자도 아니라는 것을. 다만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아침이 옵니다. 병원 복도에 햇빛이 길게 늘어져 들어오고 밤의 소라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보호자분이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단어가 아직 내 것이 아니라서요. 행정실에서 잠깐 오시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실은 병원 지하에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고 서류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직원이 서류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먼지가 가득 묻어 있어 오래된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과거 진료 기록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담담하고 친절하게 1990년대 기록이라 따로 보관돼 있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종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시간이 눌어붙은 냄새, 아무도 찾지 않은 냄새. 첫 장을 넘깁니다. 날짜가 보입니다. 1992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태수, 남편 이름입니다.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나는 손을 멈춥니다.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기록을 읽습니다. 글자는 또렷합니다. 배우자 실종 이후 심각한 우울 증세. 다음 줄 자살 시도 1회. 숨이 멎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흔들립니다. 다음 장 1994년 자살 시도 2회. 응급실 이송. 나는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한 번 무너졌던 겁니다. 그때의 보호자, 동생, 신우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더 넘깁니다. 1995년 그의 봄. 문장이 달라집니다. 의사의 필체도 달라요. 환자 상태 호전. 새로운 관계 형성. 이름이 나옵니다. 최영자. 내 이름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번엔 들어옵니다. 처음으로요. 환자는 반복적으로 진술함. 이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나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확인하듯이 지워지지 않게요. 다음 문장. 담당의 소견. 최영자 씨는 환자의 생명줄임. 생명줄. 너무도 또렷하게. 그 단어가 눈에 박힙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직원이 조용하게 말을 잇습니다. 혼인 관계도 확인해 보셨나요? 나는 고개를 듭니다. 그 질문에 이젠 도망치지 않고 말할 용기가 납니다. 컴퓨터 화면이 들어오고 이름과 날짜가 뜹니다. 1995년 6월. 기존 혼인관계. 실종 선고로 종료. 그 아래 최영자와 혼인신고. 정식신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닙니다. 나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일어납니다. 종이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서 나는 여기에 우연히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대체 가능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그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복도로 돌아오는데 햇빛이 바닥에 길게 번져 있어요. 아침과 낮의 경계입니다. 병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신우이와 며느리입니다.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나는 손에 서류를 들고 서 있어요. 두껍지 않지만 무게는 충분합니다. 신우이가 먼저 봅니다. 내 손에 든 종이를요. 그 순간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를 먼저 내밉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신우이. 손이 아주 잠깐 떨립니다.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혼인신고. 작은 소리로 신우이가 중얼거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크게 말할 힘이 없어서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엔 질문입니다.
확인하려는 질문, 부정이 아닙니다. 정식입니다. 나는 짧게 말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서류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그 말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입니다. 신우이는 서류를 접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러곤 다시 내 손에 돌려줍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전과 다른 각도로 명령이나 무시가 아닌 집 얘기랑 시설 얘기, 말끝이 흐려지고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서요. 그건 제가 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약하지만 이어집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요.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실래요? 나는 들어갑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나입니다. 침대 옆에 섭니다. 남편은 조금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어요. 손을 잡으니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제보다 분명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말합니다.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합니다. 병실 뒤에서 신우이가 한 발 물러섭니다. 자리에 경계가 생깁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이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 신우이가 가져갔던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집 열쇠, 통장, 서류 봉투, 신우이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짧은 메모로 돌려놓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웃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나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릇을 내밀었고 나는 또 그냥 받아듭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다시 숨을 쉽니다. 창문 밖에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집에서 나는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서리로 끝났고 사람들 행동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버티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가장 잘하고 오래 해온 일이죠. 아침이 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천천히 들어와요. 이 집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가 작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고 여전히 눈은 아직 감겨 있어요. 손을 잡습니다. 밤새 식지 않은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 손을 놓지 않은 시간이 꽤 됩니다. 여보, 나는 조용히 부릅니다. 오늘도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릅니다. 남편이 눈을 천천히 뜹니다. 초점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봅니다. 아줌마, 나는 웃습니다. 이젠 그 말이 아프지 않아요.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 아침이에요. 죽을 데웁니다. 숟가락으로 한번 저으니 김이 오릅니다. 입에 넣어주니 남편이 천천히 씹습니다. 예전보다 삼키는 힘이 좋아요. 맛있어요. 그 말이 나옵니다. 짧고 느리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침이 지나갑니다. 간병사가 옵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남편을 씻기고 면도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이 단정합니다. 창가에 침대를 조금 더 붙입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습니다. 눈이 잠깐 찡그려집니다.
오후가 돼도 집안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집 등기 서류. 나는 그걸 정리함에 넣습니다. 자주 꺼내볼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밥을 먹입니다. 이번엔 밥알이 조금 더 살아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 눈을 마주칩니다. 나는 잠깐 멈춰 그 얼굴을 봅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고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밤이 되어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잘 자요. 남편은 눈을 감습니다. 숨이 고르고 얼굴은 편안해 보입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하나씩 끕니다. 마지막 등만 남기고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요. 하지만 함께 버틴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말로 남지 않고 서리로 남고 행동으로 남습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요.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일어나 마지막 불을 끕니다. 집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두움은 나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안정된 평안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